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서 자, 야 우주 초기 언제야?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류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때, 어쨌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흔적들이 당연히 우주에 지금도 남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를 하는 거고, 그때 저런 원소들의 생성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인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는 게 바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 교재 보면 스펙트럼이 먼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스펙트럼을 배우기 전에 너네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어쨌든 세상의 모든 원소는 원자라는 입자로 구성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린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자, 원자와 누구니까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 출입으로 들어갈게요. 원자의 구조와 누구요? 에너지 출입. 요게 우리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아까 말했던 누구요? 원자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누차 말하지만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 출입에서 우리는요 원자 핵을 기점으로 해서 누구는요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 핵을 기점으로 자 가장 가까이 있는 껍질부터 배치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양성자가 3개니까 전자도 3개예요. 자, 그러면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를 배치하죠. 자, 저게 원자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자 배치예요. 야, 전자 내가 불렀잖아. 그러니까 핵의 바로 근처에 전자가 와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안정적이야. 내가 보고 싶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앞에 있어. 그래서 무슨 상태야? 얘가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 바닥 상태. 그런데 우리 무엇 할 때가 있냐면 양성자가 3개야. 전자도 몇 개야 얘들아? 3개야. 그런데 그 전자가 안쪽 껍질에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각각 다른 껍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안쪽 껍질은 비어 있어요. 그 얘기는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전자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어놨단 말이지.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 우리 건물 지을 때 아래층은 비어 있고 위층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상태라? 들뜬 상태. 자, 이때 우리 김PD 들뜬 상태가 에너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적은 것 같아요? 들뜬 상태. 그렇죠. 선생님이 들떠 있어. 흥분해 있어. 이때 에너지가 많이 나와 적게 나와? 그치, 많이 존재한다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애기들을 보면 우유 먹여놔.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지금 아무리 얌전해도요 어렸을 때 다 똑같습니다.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 아들 애기 때 사진 보잖아요. 발바닥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사진이 없어. 물론 순돌 포착을 잘했겠지만 사진을 보잖아. 2발이 다 이렇게 떠있어. 정말 개를 잡으러 쫓아다니더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젊을 때 그 아들을 키울 때는 살이 쪽쪽 빠지는 거야. 먹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놀이터에서 얘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아우 저 자식이 진짜 왜 저렇게 들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애도요 배고프고 힘이 없으면 들떠 있지 못해? 들떠 있지 못하고 축 처져 있죠. 그치? 자,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들뜬 상태예요. 엄연히 안쪽 껍질보다 바깥쪽 껍질이 에너지가 더 많거든요. 그쪽에 전자가 배치한다. 그 얘기는 원자 내부로 누가 들어간 거야? 에너지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전자가 위로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가 될 때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아니라 흡수합니다. 자, 그러면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가 되려면 다시 에너지를 무엇해야 돼요? 얘들아? 그렇죠.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 저렇게 방출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 이런 게 있어. 자, 양성자 3개를 기점으로 해서 무슨 껍질에 얘들아?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죠. 안쪽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하나 있단 말이야. 저거 바닥 상태죠. 자, 저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를 무엇하려면 위로 올리려면 이 상태에서 전자를 위로 무엇하려면 얘들아 올리려면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올라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안으로 에너지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에너지가 무엇해요?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보고 싶어. 뭔가를 보려면 내 눈으로 그 빛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내가 길PD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형광 지금 LED 등에서 빛 에너지를 띠고 있는 광자라는 입자가 나가. 네 몸에 부딪혀서 이게 무엇돼? 반사돼.
그게 내 눈으로 들어가면 나는 너를 뭐 했다야? 봤다야. 근데 김 PD가 이걸 반사했는데 하필이면 저 안에 있는 광선 중 빨간색 광선을 반사했어. 그럼 나는 네가 입은 옷이 무슨 색으로 보여? 그렇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질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어느 에너지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사실 이렇게 원자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그럼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원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과학의 발달은 흡수되는 에너지도 모두 다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화살표의 길이만큼 누가 일어나요, 얘들아?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올라가지. 그럼 에너지 되게 많이 흡수해야 돼. 얘는 두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이니까 에너지 조금 적게 흡수해도 돼. 얘도 첫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얘네들의 껍질 사이의 높이 차이만큼 에너지들을 무엇합니까? 흡수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가 모두 종류가 무엇해요? 달라요.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무슨 상태에서 들떠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무엇할 거야? 내려올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전자가 내려올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내려와. 그런데 얘는 요만큼 내려와. 얘도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 화살표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만큼 다른 에너지들이 모두 다 밖으로 무엇입니까? 방출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방출돼요. 자, 이때 우리가 에너지가 방출되죠? 찰칵 사진 찍으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저게 색깔이 있다. 그러면 사진 찍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단원에서는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의 출입, 원자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이냐? 원자의 근처에 무슨 껍질이 있다? 전자 껍질이 있다. 껍질은 모두 다 누구에 따라 높이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고 전자는 그 껍질과 껍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껍질의 차이만큼 서로 무슨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무엇할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요렇게 돼요. 자, 요 내용을 알아둔 상태에서 우리 무엇하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다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누굽니까? 스펙트럼이에요. 누굽니까?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전자가 원자의 근처에서 무엇할 때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무엇이요? 에너지가요? 빛의 형태로 나옵니다. 누구의 형태로요? 아니라 빛의 형태로.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스펙트럼은 저렇게 출입하는 에너지, 빛 에너지를 쫙 펼쳐놓고 촬영한 걸 뭐라고 합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우리는 스펙트럼을 처음 맞이하게 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맞이하게 됐냐? 사실 모든 빛의 출발은 누굽니까, 얘들아? 태양이에요. 햇빛에서 빛 에너지를 띠고 있는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빛 에너지를 띠고 있는 이 입자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광자. 광자라고 해. 얘가 무엇합니까? 우주 공간을 뚫고 대기를 뚫고 무엇합니까? 너의 눈으로 들어오면 너는 햇빛을 봤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햇빛에다가 누구라는 도구를 갖다 대냐면 자,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본 적 있어. 프리즘. 삼각형의 입체 유리를 갖다가 댑니다. 자, 잘 각도를 조절해요. 왜? 햇빛의 광선이 나한테 오는 건 난 보이지 않으니까 잘 조절합니다. 잘 조절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 자, 햇빛이 들어가고요. 사실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유리나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은 렌즈나 유리나 프리즘, 유리나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렌즈나 유리에 어느 쪽으로 꺾이냐?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뭐 배웠어? 볼록 렌즈, 빛이 이렇게 되지. 오목 렌즈,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렌즈나 유리의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입니다. 자, 그런데요, 햇빛에서 아래쪽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꺾여. 됐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 두꺼운 쪽으로 꺾였더니 빨간색과 무슨 색이? 보라색,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름답게 펼쳐져서 빛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나오게 되는 거야. 빨주노초 파란보. 이걸 우리가 빛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연히 햇빛은 광선이 들어오는 게 안 보여. 근데 빨주노초 파란보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가능할 가짜 보일 시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광선.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광선? 가시광선. 자 그런데요 빨간색 바깥쪽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뭐 할 뿐이에요?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의 에너지 우리가 붉을적 바깥 외에 무슨 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의 광선 요거를 보라자 바깥 외에 무슨 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런 것까지 햇빛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모두 다 반대로 합치면 누가 돼? 햇빛이 돼. 햇빛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에너지를 포함한 존재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그런데 이 광선들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물리치료실에 가면 적외선 치료기가 있어요. 그러면 적외선은 우리에게 좀 유익한 에너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세포의 진동수를 높여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 가시광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빛이 가시광선이야. 그런데 너 형광등이나 햇빛을 일정 시간 이상 보면 눈이 아파 안 아파? 얘보다 얘는 에너지가 뭐예요? 세요. 적외선을 아무리 맞고 있어도 안 아파. 그닥 세지 않아. 얘부터 아파. 그러면 너네 잘 봐. 햇빛을 봐도 눈이 아픈데 우린 끊임없이 핸드폰 봐요 안 봐요? 그죠? 끊임없이 눈에다 가시광선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 실질적으로 나의 망막은 너무 지속적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부족한 의대 학과 중에 하나가 뭐야? 안과야. 내가 보면 치과 되게 많아. 내과 되게 많아. 그런데 누가 거기 별로 없어? 안과가 별로 없지. 그런데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점점 안과 환자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진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세대보다 여러분들 세대 때 사람이 나이가 일정 나이가 드잖아. 백내장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노안 많이 오는데 노안이 더 빠르게 30대 때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노안 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인들 모이잖아요. 누구 하나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 되게 웃겨.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30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죠. 자외선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뭘 발라요? 차단제 바르죠. 배세랑 수업하는데 작년에 야 우리 무슨 차단제 발라? 다 같이 뭐라 그래? 적외선 차단제? 얘는 뭐야? 야 누가 그런 거 사줘? 저희 엄마 적외선 차단제 사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 뭔가 특별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얼굴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치? 그래서 차단제를 바를 정도면 얘는 센 거야? 약한 거야? 굉장히 센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얘들아?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줄게요.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온다 그랬어요? 파동의 형태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된 파동이 있고요. 요렇게 된 파동이 있어요. 1번과 2번 중 누가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1번이죠. 같은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진동을 했어요. 에너지가 많아 보이고 에너지가 뭐해 보입니까? 적어 보여요. 그치? 이때 에너지가 이렇게 됐어. 근데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이렇게 느낌적으로 말하는 거 우리 과학은 싫어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수학적 수치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논하는 게 파장이라는 건데요. 파동의 꼭대기를 마루라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장. 파장이 왜 의미가 있냐? 요게 지금 한 번 진동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 그게 누굽니까? 파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할 때 에너지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짧게 빠르게 이동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가 많으면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적으면 파장이 뭐예요? 길어요.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요거는 사실 나중에 통합과학도 수능도 볼 거니까요. 정말 머릿속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에너지와 파장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누가요 얘들아? 에너지는 많아지고 파장은 뭐해집니까? 짧아져요. 파장은 뭐해져요? 짧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파장을 측정할 때 누구를 측정하냐면 알아두세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말고 누구요? 나노미터로 측정합니다. 나노미터로 측정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보아보니 빨주노초 파장 보죠.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해진다? 많아진다. 그럼 빨간색보다 무슨 색이?
보라색이 에너지가 더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빨간색보다 보라색의 에너지가 더 많구나. 그래서 무엇하냐면 이 가시광선 영역을 무엇합니까? 빨주문호초 파남보가 하나도 빈틈없이 사이사이의 모든 빛이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여러 가지 세 개 빛이 무엇합니까? 연속적으로 나열된 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의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해서 찍힌 사진이 나와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여기에 빨간색이 체크돼 있고요. 준호초 파남보가 체크돼 있습니다. 이때 나노미터로 파장을 표시한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인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400 나노미터, 몇백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 이 사이가 가시광선이에요.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무엇하다?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무엇하다? 적다. 이렇게 인식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중3 때, 중2 때 배웠어요. 뭡니까? 별이, 파란색 별이 빨간색보다 훨씬 더 적고 에너지가 많다, 적다?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2페이지에 까만색 블럭창 안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연속 스펙트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우리가 본 그 연속 스펙트럼은 또 왼쪽이 빨간색이죠. 그치? 그 사진에 보면 자, 오른쪽이 빨간색, 왼쪽이 빨간색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흑백으로 나오면 누굴 표시해 줄까요? 파장을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파장을 통해서 누가 빨간색인지, 누가 파란색인지, 누가 보라색인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렇죠. 700쪽이 빨간색이다, 400쪽이 보라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햇빛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요. 왜요? 빨주노초 파남보 영역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두 번째 이제 누구를 알려줄 거냐면 선 스펙트럼을 좀 보여줄게요.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선 스펙트럼. 일부 광선만 나온다라는 건데요. 지금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이요. 아까 알칼리 금속 중 하나인 리튬에다가 뭘 붙였어? 불을 붙였어. 그랬더니 누구에서? 리튬에서 무슨 색 빛이 나오니까 빨간색 빛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빨간색이겠지? 하고 빨간색을 특화시켰어. 그랬더니 프리즘을 거치는 과정에서 빨간색,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주황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나와? 노란색이 나와. 근데 사이에 빨간색 바로 밑에 있는 주황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없어. 사이사이가 비었어, 안 비었어? 비어있어. 이렇게 해서 광선이 딱 3개만 나와. 리튬은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다 내보내는 게 아니야. 모든 빛이. 자, 물질마다 내보내는 빛의 색이 다르고 걔를 분산시켜서 분석해보면 각자 나름의 고유의 광선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스펙트럼에 여기가 700이야. 여기가 몇이야? 400이야. 그러면 이쪽 부분에 빨간색, 그 다음에 좀 더 진한 주황색은 안 나오고 좀 밝은 주황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나옵니까? 노란색. 이렇게 3개의 광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방출할 수 있는 광선의 누구요?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이 전자가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안 방출해? 방출해. 그런데 방출할 때 전자가 움직이는 만큼만 광선이 방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원자의 구조는 원자마다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자, 선생님의 재력에 따라 내가 가지고 수 있는 집이 다른 거 맞아? 틀려요? 맞죠? 자, 이 동네 25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이야. 근데 내가 10억이 있어. 그럼 10억 갖고 34평짜리를 사? 못 사? 못 사! 25평짜리만 사는 거야. 내 능력만큼만. 그래서 그만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만큼만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만큼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 껍질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전자가 들떴다 가라앉을 때 늘 방출하는 광선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얘는 항상 3개야.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해볼 거냐면 저기 해볼게요. 나트륨을 해볼게요. 누굴 해볼게요, 얘들아? 나트륨. 길피디야. 판서 잘리니?
잘리진 않아? 난 잘려도 되고 판선 잘리면 안 돼. 나트륨에서 노란색 빛이 나오거든. 걔를 통과시켰더니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노란색 광선이 나와. 그러더니 초록색 광선이 나와. 그러더니 나중에 무슨 색도 나와? 파란색도 나와. 그럼 붉은색은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요거를 무엇했더니 스펙트럼으로 찍었더니 얘가 400이지 여기가 몇이지? 700이지. 다른 건 안 나오고 무엇이 나오는 거야? 노란색, 조금 녹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더라?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트륨이 정해져 있어. 언제나 나트륨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해보면 선이 이렇게 나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거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오는 광선이 스펙트럼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같아 달라? 다 달라. 그치? 이 파장값이 모두 다 다르고요. 개수도 달라.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스펙트럼 상에 유독 리튬에서 나온 광선들은요. 이렇게 어떻게 표기가 됐어요? 붉게 표기가 됩니다. 리튬에서 나오는 광선들은 유독 이렇게 붉게 표기가 됐어. 무슨 뜻이야? 얘네들이 내보내는 에너지, 요 영역의 에너지의 양들이 많다라는 건 지금 이 물질의 양이 뭐하다?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 스펙트럼 누구의 종류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원소의 누구에 따라, 그렇지, 종류에 따라,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에 누가 다릅니까 얘들아? 위치,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개수, 그 다음에 누구요? 굵기가 무엇하다? 다르다.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결국 선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어떤 물질 안에 들어있는 누구의 종류를 원소의 종류와 질량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속 누구요? 구성 원소의 누구 종류와 누구를요 얘들아? 종류와 양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다 없다? 네, 종류와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으로 뭘 알아냈을까요 얘들아? 그 대단한 우주를 구성하는 누구요 얘들아? 성분 원소를 알아냅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요 스펙트럼 파트에서 중요한 거, 자, 저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하게 됩니까? 지금 선 스펙트럼 개념을 배웠고요. 저 선 스펙트럼으로 무엇을 알아냈다라고요, 얘들아? 우주의 구성구요 원소와 무슨 비? 질량 비를 알아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별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와 질량비도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 별빛이 오는 걸 스펙트럼으로 촬영하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분석하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는데요. 수소와 헬륨 있죠. 얘네들이 몇 대 몇? 3대 1에 무슨 비 얘들아? 질량비를 갖는다라는 거야.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 얘들아?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제 선생님이 뭘 알려줄 거냐면 네 번째, 자, 선 스펙트럼의 종류. 요거를 애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해. 자,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히나 멀리 있는 우주에 있는 뭔가를 분석할 때 이제 우주에서 보내지는 에너지를 분석해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직접 가기는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근데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의 성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자, 우주에는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는 별들이 많아요. 요게 우리가 누구의 별이에요, 얘들아? 고온의 누구에 해당합니까? 별입니다. 자, 고온의 별에서는 대개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갑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가요. 고온의 별이라는 건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뒤에다 배경으로 놓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스펙트럼이 방출된다고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앞에 누굴 가지고 있냐? 자, 이 앞에 저온의 가스층이 있어요. 저온의 가스가 있고요. 요 앞에 이번에는 에너지가 많은 누구의 가스가 있습니까? 고온의 가스가 있어요. 자, 저온,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저온의 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의 원자들은 모두 들뜬 상태야, 바닥 상태야? 바닥 상태야. 모두 바닥 상태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바닥 상태. 얘는 모두 무한 상태야?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인데 저온의 가스 쪽으로 무엇합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가잖아요. 모든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가요? 적은 곳으로 가죠. 그러니 여기서 이 많은 에너지가 저온의 가스 쪽으로 무엇됩니까? 얘들아? 흡수가 됩니다. 모두 흡수될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뷔페를 갔어요. 없는 음식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는 거야. 사실 선생님 회를 먹지 못해요. 고기도 못 먹어요. 애들이 뭘 먹는 거예요? 이러다가 빵 되게 좋아해.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때 애들이 뭐야? 나이 들어서 회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빵,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잘 먹어. 예전에 이제 누가 선생님을 엄청 비싼 워커힐 뷔페에 데려간 거야. 그 비싼 뷔페에 가서 아이스크림만 먹어.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아이스크림만 먹는다고. 근데 보세요. 그 많은 음식 중 내가 먹을 수 있는 접시만 비는 거 마저 들려? 맞죠. 그럼 나머지 음식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자, 뒤에서 에너지가 옵니다. 얘가 두고 와요. 그러면 뒤에서 오는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수 없어요. 이 저온의 가스를 구성하는 원자가 나름대로의 전자가 뒤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뜨죠. 그치? 그런데 얘네들 원소의 정리에 따라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 안 달라? 달라. 만약에 저온의 가스를 구성하는 원소가 리튬이야. 리튬만 있어. 그럼 무슨 색만 흡수하는 거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만 무엇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속 스펙트럼이 뒤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표현돼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색? 빨간색, 주황색, 누구요? 노란색 영역 부분만 에너지가 무엇돼 버려? 흡수돼 버려. 그 부분만 에너지가 흡수돼 버려서 무슨 선이 나옵니까? 검은색, 검은 선이 나와요. 무슨 선이 나와요? 검은 선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가스 안으로 흡수되어서. 하지만 스펙트럼의 위치를 보면 어느 영역의 에너지를 가졌는지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학자들이 원소마다 스펙트럼을 다 분석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누구요? 그 스펙트럼을 우리는 흡수 무엇합니까? 얘들아? 스펙트럼 또는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흡수선 스펙트럼을 말하는 거예요. 흡수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검은 선으로 표현되는 애들이 있구나. 빨주노초 파남보 배경에. 자, 이런 애가 있고요. 고온의 가스 무슨 상태예요? 들뜬 상태예요. 자, 들떠 있어. 그러면 뒤에서 에너지가 올 때 어떻게 하지? 얘보다 얘가 더 뜨거워. 얘보다 얘가 더 뜨거우면 고온의 가스도 뒤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수하지 않아요, 얘들아? 또 흡수를 합니다. 얘도 흡수해? 고온의 가스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지. 얘는 바닥으로 안정적인 상태란 말이야. 얘는 무엇한 상태야? 이미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엇합니까? 더 들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나빠지기 쉬운 이유가 뭐 때문이야? 부모의 보호 아래 없어. 가출을 했어. 쟤는 보호자가 없어서 건드리기 어려워? 쉬워. 쉽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없어? 부모가 보호하는 애보다 더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들뜬 상태야. 거의 미칠 정도로 들떠.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흡수하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얘는요, 뒤에서 오는 에너지를 모두 무엇합니까? 흡수합니다. 가뜩이나 미쳐있는데 더 미치는 거지 모두 흡수해. 그래서 스펙트럼을 찍잖아. 에너지가 모두 흡수됐기 때문에 배경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있나? 검은색으로 바뀌어. 배경이 검은색으로 바뀌어. 너네 밤 되잖아. 햇빛이 없어지지. 그럼 주변이 깜깜해져 안 깜깜해져? 그치, 빛이 나오지 않으면 깜깜해지죠. 여기서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깜깜한 거야. 자, 그런데 뒤에서 오는 에너지를 다 흡수하다 보니까 고온의 가스가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 주변에서 얘가 제일 에너지가 높은 아이로 에너지 영역에서는 등급이 상향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제일 많아졌더니 그때서야 남는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방출하는 거 맞아? 들려? 맞죠? 그래서 검은색을 배경으로 무슨 색 광선이 나옵니까? 얘들아? 밝은 색 광선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선이 나온다? 밝은 누가 나온다? 선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밝은 선이 나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방출 누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온의 가스나 고온의 가스나 둘 다 에너지를 흡수해. 근데 저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종류에 맞게끔만 흡수를 하고요. 고온은 다 흡수한 다음에 안에 있는 원소들의 능력만큼 무엇합니까? 방출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여기도 리튬이고 여기도 리튬이야. 그러면 여기는 검은 선 몇 개? 3개. 여기는 밝은 선 몇 개? 3개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거 마저 들려야 되라? 맞습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밝은 선이든 검은 선이든 똑같은 스펙트럼 상의 위치에 나타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원소의 종류가 뭐하다라면 같다라면.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으로 미지의 누구요 얘들아? 별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의 스펙트럼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우리 뭐가 있냐면 여기 미지의 별 누가 있어? A가 있어. 여기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수소의 경우 빨로 파보에 누구요? 광선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2개가 나와 있어. 근데 별 A에 자 광선이 찍혔어. 찍혔는데 요렇게 찍혔어. 그러면 별 A에 포함된 원소를 고르시오.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수소에서 나온 광선 있죠. 수소에서 나온 광선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그런데 이것만 일치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일치하고 이것도 일치하고 이것도 일치해야 돼. 그럼 수소 들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트륨에서 나온 광선 이거랑 얘랑 일치해. 근데 얘는 일치하지 않아? 얘는 없네? 그러면 무엇한 거야? 아, 수소는 있지만 누구는 없는 거야? 나트륨은 없는 거야. 원소가 포함되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스펙트럼이 들어있어야 돼. 자, 그러면 별 A는 최소 2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자, 보세요. 요 광선은 누구한테 온 거야? 수소한테 온 거지. 그럼 요 광선은 다른 원소가 내보냈겠지? 그러니까 최소 2종류 이상의 원소로 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를 배웠잖아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주의사항에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햇빛 있죠. 햇빛의 스펙트럼은 무엇인가?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 태양의 스펙트럼을 물어봅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냐면 무엇이에요, 얘들아?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 흡수 누가 됩니까, 얘들아? 스펙트럼이 돼요. 선생님, 태양과 햇빛의 차이가 뭐예요? 자, 태양의 스펙트럼은 어디서 측정을 하냐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요게 태양의 표면 광구야. 여기서 에너지가 미친 듯이 나와. 그런데 태양은 지구처럼 누굴 갖고 있어? 대기를 갖고 있어. 지구처럼 누굴 갖고 있어? 대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태양의 대기는 나름대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나름대로의 성분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에너지가 나오다가 이 태양의 대기에서 일부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여기서 무엇해버려요? 네, 대기의 성분에 맞게 흡수를 해버립니다. 흡수하고 스펙트럼이 나오다 보니까 흡수된 영역만 무슨 색 선으로 나와요, 얘들아? 검은색 선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검은색 선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선 스펙트럼? 아, 태양의 스펙트럼은 무엇이다, 얘들아? 흡수 스펙트럼이고, 햇빛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까? 연속 스펙트럼을 출제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이런 구별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알아냅니까? 스펙트럼 통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을 무엇하는 거야? 분석을 하는 거야. 자, 누굴 통해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슨 우주론을 분석해요? 빅뱅 우주론을 분석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로 들어갈까요? 우주론의 내용으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누구요, 얘들아? 우주론.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구나. 자, 누구로 갑니까? 우주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아니야? 3번이지? 4번이야? 1번이 뭐였지? 원소와 원자의 특이성 구조. 2번이 스펙트럼이었지. 이건 스펙트럼.
3번이 뭐였어? 아까 좀 전에 했던 게 선스펙트럼에서 아니야 3번이네. 우주론. 자, 우주론으로 들어가. 자, 시작은 무슨 우주론이냐면 무슨 우주론이 있어요? 동적 우주론과 무슨 우주론이 있어요? 정적 우주론이 있어. 자, 무슨 뜻이야? 우주에는 변화가 뭐하다? 있다. 없다야. 자, 이랬는데 우리가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가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우주론으로 왔어? 동적 우주론으로 왔어. 그러다가 동적 우주로니까 결국 모든 우주는 무엇한다? 무조건 팽창한다. 그런데 그 우주가 팽창할 때 이 팽창 우주론이 이제 두 가지로 갈리죠. 그 두 가지가 무슨 우주론가 얘들아? 빅뱅 누구요? 우주론과 그 다음에 누구요? 정상 무슨 론으로 나눠져요? 우주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빅뱅 우주론 누가 주장해요? 어떤 자식이 지드래곤이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확 났어요. 누굽니까 얘들아? 가모프입니다. 뭐라고 얘들아? 가모프. 자, 정상 우주론을 무엇이요 얘들아? 호일이 주장을 해요. 호일이 주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빅뱅 우주론이 엄청 조롱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정상 우주론을 누가 지지했어? 아인슈타인이 지지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빅뱅 우주론을 엄청 무시했었거든요. 이론은 무슨 내용이냐면 빅뱅 우주론, 우주가 탄생을 했어. 이 안에 뭔가 물질이 있겠지? 우주가 팽창을 해서 커져. 하지만 더 이상의 물질은 생성되지 않아. 자, 정상 우주론, 우주가 탄생을 했어. 자, 우주가 무엇 할 거야? 팽창할 거야. 그런데 우주는 팽창을 한 만큼 새로운 물질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라고.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내부가 꽉 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처음에 입자가 세 개였어. 근데 우주가 팽창한 만큼 무엇합니까?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야.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 가모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의 질량은 증가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없다라는 게 이제 가모프의 주장이야. 그래서 일단 우주의 누구요? 크기, 우주의 누구요? 부피를 말하면 자, 우주의 크기는 무엇합니까? 증가, 팽창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증가. 얘도 무엇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의 누굽니까 얘들아? 질량이에요. 질량이 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합니다. 더 이상 저기서 더 증가하진 않아. 그런데 누구는 얘들아? 정상 우주론 무엇합니까? 우주가 커진 만큼 내부를 채워줘. 허하지 않게 빈틈이 없게 채워줘. 그게 무엇하는 거야? 질량이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질량이 증가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텅 비어 보이죠. 얘는 꽉 차 보이죠. 그래서 우주의 꽉 찬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도. 자, 얘는요. 내부의 밀한 정도, 물질이 꽉 채워져 있는 밀한 정도가 감소해요. 횡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무엇해요? 감소해요. 얘는 밀도가 무엇합니까? 일정합니다. 부피가 증가할 때 그만큼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해. 자,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추워져 더워져? 추워지죠. 그치? 그래서 온도가 무엇합니까? 감소한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얘는요. 커진 만큼 더 채워졌기 때문에 온도도 무엇하다야? 일정하다. 실제 지금 우주의 온도는 우리는 맨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산소 있다 하는데 맨몸으로 갈 수 없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아마 뭐 지난번에 내가 확인한 거의 영하 200도에 가깝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엄청 춥죠. 우주복 입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자, 빅뱅 우주론이 맞는데 엄청 조롱을 당했지. 그런데 누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이제 너무 창피한 거야. 가만 보니까 무슨 우주론이 많아? 빅뱅 우주론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발표를 못하고 후배를 불러요. 불러서 야 일로 와봐.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얘 왜요? 했더니 야 빅뱅 우주론이 맞아. 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 죽고 나면 네가 발표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인슈타인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누구요? 스펙트럼. 그걸 통해서 사실 빅뱅 우주론이 입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스펙트럼은 이미 빅뱅 우주론 가모프가요. 우주에 존재하는 누구와 누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라고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밝힌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저 시대에 무엇한 거야? 엄청난 과학적 도구 없이 수학으로만 풀어낸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지.
이거 말고도 두 번째 증거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공위성으로 측정해봤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봤어요? 이렇게 우주론에 대립되는 우주론을 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정하기까지 사실 누구의 노력이 있었냐면, 자, 호일 있죠? 호일이란다. 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허블. 그치? 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의 무슨 은하 발견? 외부 누구요? 은하 발견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그냥 무방비적으로 틀려오는, 이제 지구과학 파트는 배우지 않은 영역은 그냥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허블의 외부 은하, 내가 보니까 은하가 뭔지 모르더라고 애들이. 자, 우리 지금 누구의 영역 안에 속해 있어? 태양 안에 속해 있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중력 범위 안에 우린 속해 있는 거 맞아 들려? 맞죠? 그래서 태양이 우리에게 지금의 중력만큼 중력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돌덩어리 뭐라고 하죠? 행성. 맞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고구마 크기만큼 작은 것까지 있는 무슨 성? 소행성. 그 다음에 목성과 토성 사이에 누구도 있어요? 위성. 그 다음에 누구요? 해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일변의 아이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무슨 개라고 얘기합니까? 네, 태양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렇게 큰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요. 그 지구 안에 누구라는 엄청 작은 한반도라는 땅이 있고요. 그 한반도의 강농구의 명일동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존재 가치가 없는지 알겠죠? 우주에서 엄청나게 작은 존재야. 그런데 이렇게 작은 존재가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더럽히는 거 맞아 들려? 맞죠. 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의 참 고민이기는 한데요. 살아가려면 쓰레기가 안 발생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게 태양에 대해서 빛을 내고 있던 누구였더라? 태양은 별이에요.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이상 모여 있습니까, 얘들아? 2천억 개 이상 모여 있어요. 2천억 개 이상 그 별이 모여 있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모여 있는 별의 집단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은하라고 해요. 우주 공간에는 이런 은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저런 은하가 100개 이상 모였어. 우리 뭐라 그래? 은하단이라고 그래. 자, 그게 300개에서 500개가 뭐야? 초은하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은하단, 초은하단이 모여 있잖아. 요걸 우주에서 촬영해 보잖아. 초은하단은 저 하나로 보여. 그 진짜 우리 작은 건지 알겠죠? 야, 이런데 사실 외계 생명체가 없겠어?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와중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존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플갱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면 죽일 거예요? 그냥 너무 신기해서 신기하죠.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체 그 부처에 가까운 자비로움을 가진 사람이라서 선생님 죽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활용은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 못 가는데 네가 가 있어. 이런 것들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은하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누구요, 얘들아? 이 은하 중에 별 하나가 태양계예요. 요게 무슨 계예요? 그렇지, 태양계야. 누굽니까? 얘네들이 여기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작아, 그치? 요거야.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누구야? 허블이 요 이제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했어요? 여기 지구에 허블이 자 별을 봤어. 저기서 별빛이 와. 아유, 저 별빛 엄청 진하네. 엄청 진해. 그런데 저 별빛이 보내주는 것을 누구로요, 얘들아? 스펙트럼으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가 몇이에요? 400. 여기가 몇이에요? 700. 그런데 저 별이 보내주는 에너지가 여기서 스펙트럼이 측정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지속적으로 저 별이 보내주는 에너지를 측정을 했더니 저 누가요, 얘들아?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이동해 있어요. 자, 푸른색 쪽에 있다가 무슨 색 쪽으로 옮겼어요? 붉은색 쪽으로 옮겨갑니다. 700나노미터가 붉은색 쪽이죠. 자, 이렇게 보내주는 스펙트럼이 붉은색 쪽으로 옮겨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무슨 편이라고 얘기하냐면 적색 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편이? 적색 편이. 그러면 이때만 해도 저 별이 보내주는 에너지가 뭐였어? 많았어. 그런데 2, 3년 만에 그 에너지가 적어졌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붉은색 쪽으로 갔잖아요. 이쪽에 에너지가 적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보내주는 게 적어졌어. 원래 별이 저렇게 몇 년 단위로 에너지가 줄어드나? 자, 그런데요. 우리 태양의 평균 수명이 100억 년이에요. 지금까지 태양이 50억 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 태양이 멸망할 일은 없어. 맞죠? 그러면 저 태양이 몇억 년 동안 거의 90억 년 동안 일정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90억 년 동안.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거지? 몇 년 만에 왜 이렇게 에너지가 줄어들지? 저건 이 안에 있는 별이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무슨 은하였어? 외부 은하였어. 여기도 별이 2천억 개 이상 모여있다 보니까 엄청 밝아 보였던 거야. 별을 본 게 아니라 외부 누굴 본 거야? 은하를 본 거야. 근데 얘가 보내는 에너지가 왜 줄어들어? 왜 줄어들겠어? 얘도 뒤로 가고 나도 뒤로 가는 거야. 우주가 무엇하니까? 팽창하니까 서로 거리가 멀어져서 이렇게 적색평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별과 별 사이는 안 멀어지죠. 안 멀어져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부 문제 없어요. 중등부 문제에는 있어요. 이거를 실제 고1 통합과학에 출제했다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이 일련의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내용에 풍선에다 대고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A, B, C. A, B는 조금 가까워요. B, C가 조금 멀고요. A, C가 제일 멀어요. 그런데 우주가 무엇한다고요? 팽창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 풍선에 찍어놓은 점이 무엇합니까? 멀어집니다. A, B가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B, C도 멀어졌는데요. A, C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분의 얘분의 얘를 측정했더니 자, A, B가 멀어진 비율보다 A, C가 멀어진 비율이 훨씬 더 컸어 안 컸어? 컸어. 이것을 통해서 멀리 있을수록 더 무엇하게? 멀리 있을수록 더 무엇하게?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이론을 중등부 때 배웠습니다.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우주에는 뭐가 없다?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얘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은하에는 중심이 없다까지 우리가 언제 배웁니까? 중등부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왔는데 디귿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찍혀있는 A, B, C는 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별은 멀어지지 않아요. 무엇합니까? 은하와 은하가 멀어지죠. 엄청 낚였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맞다고 체크해 온 거야. 여기 찍혀놓은 점은 별이에요? 은하예요? 은하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내용을 가져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기까지 사실 스펙트럼 내용에서 무엇합니까? 그 전에 너네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져고 얘들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어요.